이런 불확실한 통일 방안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1국가 2체제는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체제로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원하는 통일의 방향성은 민주주의로서의 흡수통일입니다. 북한 역시 북한 방식대로의 흡수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1국가 2체제 속에서 자신의 체제가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의 체제가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결국 한반도는 두 개의 체제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통일전과 다를 것이 없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즉, 1국가 2체제는 힘의 역학관계에서 굉장히 취약한 제도입니다.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의 한쪽이 우세할 경우 다른 한쪽을 압도하여 오히려 합법적인 흡수통일을 직접시키며 더 나아가 무력 충돌로 나아갈 우려가 있으며 이 제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부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남과 북의 지역정부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과 북이 통일 이후에 전쟁이 날 경우 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로 통일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현 우리 군의 큰 힘이 되는 주한미군은 자연스럽게 철수가 될 것이며 현 군대의 크기도 작아질 것입니다. 한 국가 안의 이념이 서로가 다른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한 사이에서 이 두 정부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1국가 2체제 아래에서 지속되고 악화될 경우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법에서 내전일 경우에는 연합군 파견과 다른 나라의 간섭을 제한하는데 이때 한 나라로 간주된 우리나라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닌 내전으로 간주되면서 또 다른 민족의 아픔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책이기 때문입니다. 1국가 2체제보다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국가연합의 형성입니다. 국가연합이란 주권국가 간 조약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참여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주권을 보유하면서도 주권의 일부를 공동의 상설협력 기수에 이양하는 두 개 이상 국가들의 결합체입니다. 국가연합은 초국가적인 공동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정한 상황과 조건이 구비되면 통상의 정부 간 협의기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연방국가와의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게 그 예로 교류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신뢰가 쌓이고 또 공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 또는 국방 등 분야에서 주권의 중요 부분을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 방안을 토대로 통일을 추구하려 한다면 최종적인 통일 국가의 형태의 연방제 형태로의 통일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대팀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는 1국가 2체제로 통일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 측 임명을 맡은 대학오라의 박재성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로 논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나 통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흡수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1국가 2체제를 통일 방안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한반도는 1국가 2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째, 우리나라와 북한은 수십 년간 분단되어 체제뿐만 아니라 문화, 이념, 가치관 등에서도 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과 차이를 극복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방안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 간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었고 통일도 논의되고 있지만 방금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을 하려면 오히려 남북 1국가 2체제의 모습이 급선무입니다. 평화 협상을 거쳐 상호 대등하게 통일한 분단
당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무력 통일되었으며 예멘은 평화 통일의 첫 단계가 논의된 후 무력 통일로 귀결되었고 독일도 일방적 특수 통일이었습니다. 남북 통일의 이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통일이란 이름 아래 한국 시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포기할 리 없습니다. 통일의 대의를 위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유일 권력을 내려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공화국과 북한의 유일 체제를 동등하게 통합한 제3의 통일 일반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일국가 이치제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문성민 한국은행 성인연구원과 유명한 성실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통합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일국 이치제 이행을 할때 경제적 성과와 정부 재정 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일의 세 가지 방식을 가정하여 각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통일 20년으로 북한을 전망했을 때 단일 국가 형식을 택한 통일한국의 북한 지역은 20년간 평균 경쟁 성장률이 3.35%, 실업률은 약 36.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연방제의 경우 경제 성장률은 4.28%, 그리고 실업률은 17.7%가 증가하고, 그리고 일국가 이치제 방식은 성장률이 5.1%가 되고 실업률은 1.6%의 불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마디로 일국 이체제식 통일이 단일 국가 형태로가 성장률은 약 1.5배 있고 실업률은 22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20년 후 1인당 연봉 국민소득도 단일 국가 때문에 2,390달러를 했다는 것이 일국 이체제에서는 약 3,370달러로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경제적 성과가 통일의 편익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일국 이체제 방안은 가장 포괄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국가 이체제는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정신에도 일치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일국가 이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등을 담은 6.15 공동선언문에 동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 속에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남북이 모두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측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측에서 두 번째 논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들어주셨을 때 일국가 이체제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이 가장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실업률과 경제 성장이 일국가 이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인가요? 아닙니다. 일국가 이체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이제 일본과 이체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 모든 시장이 분리되는데 노동시장이 분리되면서 남북간 임금 수준을 다르게 유지할 수 있고 관세 등에도 벽이 생기면서 북한 노동조합의 생산성 향상에 맞춰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라 실업률이 낮다는 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올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두가 일을 하고 각각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나오는 일 아닌가요? 저는 자본주의 체제로도 충분히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굳이 일국가 이체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 없이도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겠네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현실적으로 합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 때문에 이런 실업률이 나온 게 아니냐는 거죠. 저희 지금
아, 사회주의가 없어도 이런 실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사회주의 체제를 같이 병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주의만으로도 이런 경제 성장률과 실험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만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버린 어떠한 버린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기 어렵게 일본과 이치제를 방안으로 통일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측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 번째 국가연합을 열어두었는데요. 일본과 이치제 다른 대응책으로 국가연합을 열어두었는데요. 네. 국가연합은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럽연합, 이게 아시아가 국가로는 되지 국가라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의 어떤 한 방안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하나인데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국가연합을 들어드린 것은 앞으로 일국가 일체제로서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국가 이체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궁극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일국가 이체제의 목적이 아까 상대측에서 첫 번째 논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 가치관 등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국가 이체제로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연합은 어떤 통일 방안에서 논의되기 어려워요. 또 북한에서도 고려연방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많이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고려연방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고려연방제는 어떤 일국가 이체제보다 사실 국가연합의 관건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어떤 고려연방제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데요. 사실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일국가 이체제로 통일해야 한다의 반대 측 반론을 맡게 된 정대겸이라고 합니다. 일단 찬성 측에서는 총 3가지의 논거를 들어주셔서 이번 주제에 찬성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반대 측도 물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반박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찬성 측에서는 용어 정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박에는 저희 측에서 사용한 일국가 이체제의 용어 정의를 토대로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첫 번째 논거로 남과 북은 수십 년간 분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주장을 해주시면서 이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일국가 이체제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과연 이 이질성 해소의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이 일국가 이체제일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찬성 측에서 발언해 주신 것을 보자면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이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대 측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국가 이체제의 문제점입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국가 이체제로 하나의 나라로 뭉치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남한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독재 정권을 버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국가 이체제는 이
이 일국가 이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서로가 평화적인 통일을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상대 측에서도 먼저 말씀을 해주셨듯이 서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자주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 반대 측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주적인 통일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희 반대 측에서 제시해드린 국가연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가연합은 북한에게 어떠한 체제를 강요하지도 어떠한 체제를 바꾸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언젠가는 민주주의로서의 일국가 일체제로의 통일을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국가연합을 제시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실업률이 22분의 1로 줄어들고 1.5%의 북한이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주시면서 이 연구의 전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노동시장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국가연합, 이국가 이체제 상태에서는 노동시장이 분리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노동시장도 분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연합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인정합니다. 국가연합에서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국가 이체제에서만 있는 장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째서 저희가 국가연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드리는 거냐면 일국가 이체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연합이고 그리고 일국가 이체제에서 나오는 장점들 모두 포함해 갈 수 있는 것이 국가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거로 자주적, 평화적인 통일을 정신에 일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인정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모두 평화적인 통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방안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 일국가 이체제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 언젠가는 다툼이 일어날,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비단한 그런 체제가 일국가 이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런 중재 기구가 없습니다. 일단 일국가 이체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정부가 존재하고요. 두 가지의 정부가 싸우게 된다면 그것을 가운데서 중재할 수 있는 정부, 또 다른 연합이나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연합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연합에서라면 다른 유엔이나 외국 기구들이 나서서 전쟁을 중재할 수도 있고 진정한 평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이 국가연합이라고 저희 반대 측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나한테 결정을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 측에 대한 반론을 맡은 대학원의 반론가 강승훈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인 일국가 이체제에 대해 찬성하는 저희 측과 보니 반대 측은 먼저 민주적 제도의 통합에 대해 불가능하다 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전쟁으로 날 경우 내전으로 간주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에 대한 현실적 대응으로 국가연합이라는 그 방안을, 통일 방안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점에서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 반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다음 주와 같은 일본의 기준과 동시에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으로 민주적 제도 통합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희는 민주주의에 나는 나라에서 자유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정권이 북한의 그 인류를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저희 남한 측에 들어온 것을 절대 저희도 받아줄 수 없음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을 너무 우선시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다는 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저희의 통일 주체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함께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을 해주면서 상호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하게 된다면 너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신뢰가 없다라는 신뢰가 없는지라고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전쟁으로 날 경우 내전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주선 미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1국가 2체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양국의 체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주선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방안의 현실적 대응책으로 국가연합,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연합은 대표적으로 유엔이나 EU, 아세안 그런 연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국가 이체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국가 이체제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국가가 두 개인데 그걸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국가 이체제에서 1국가 1체제로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신다고 반대 측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2국가 2체제에서 1국가 1체제로 가기 위해 구체적 대응은 어떤 방안이 있고 구체적 실험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 측은 저희 찬성 측은 이러한 반대 측의 의견에 의문의 정진과 동시에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찬성 측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대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북한이 체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이번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방박에서는 북한과 함께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함께 통일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체제를 버리지 않고 독재 정권의 안정을 원하는 입장인데 어떤 면에서 배려를 한다면 북한과 사실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앞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신데 북한이 독재 정권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독재 정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가문 자체가 김정은 가문이 독재 정권을 지향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 가문이 북한 사람이 아닙니까? 북한 현재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죠? 김정은입니다. 근데 김정은의 정권을 배제를 시키면서 같이 통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을 배려하자고 하시면서 김정은 정권을 배제시켜서 통일하자고 주장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민간인을 배려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아까 제가 반론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게 애매한 게 2국가 2체제, 그러니까 국가연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반도에서 볼 수 있을 때는 2국가 2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2국가 2체제 자체가 국가의 통일 자체가 아니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물론 바로 2국가 2체제라는 체제 자체가 국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통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국가 2체제를 통해서 상호적인 교류가 밑바탕이 돼서 통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점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국가 1체제로 지향한다에 저희도 찬성하는 바인데요. 저희는 지금 1국가 2체제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2국가 2체제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 2국가 2체제에서 1국가 1체제로 가는 구체적인 대응이나 실천 방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닌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가연합을 통해서 상호 교류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호 교류가 이 1국가 1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최대한 사회주의 사상에서 다른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금 구속하고 그런 사상적인 구속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구속하는 것 자체가요. 네. 김정은 가문의 독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저희가 의문이 드는 건데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그냥 판문점 선언을 같이 했던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그냥 김정은을 배제하고 민간인을 위한 통일을 하자고 주장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낭설 아닙니까? 어째서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요약을 맡은 상하교진입니다.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첫 번째 논점으로 수십 년간 분단되어 이루어진 이 이질성에 대한 혼란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이득이 많다. 세 번째로는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통일의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일국가 이체제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였던 것 같은데요.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일국가 이체제 통일 방안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전술이자 체제 와해를 불러올 수 있는 남한의 제도 통일론을 막기 위한 방어적 전술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유엔과 유럽연합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연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나라 간의 상호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러한 연합들의 장점을 이용하여서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극대화시켜서 외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시키고 난 후에 일국가 일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국가연합이란 일국가 이체제가 지닌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반도는 일국가 이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 측 요약을 맡은 팀 대학오라의 강승범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어떠한 근거로 위 논제에 대해 찬성하였는지, 상대팀은 어떠한 근거로 위 논제에 대해 반대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위 논제에 대해서 상대팀과 저희 팀은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는 상대팀의 논리적 모순이나 토론 중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상대팀은 첫 번째 근거로 민주주의 체제로 통합이 어려워지므로 통일이 어려워진다라는 근거를 첫 번째로 드셨고요. 두 번째는 남과 북이 전쟁을 벌였을 때 내전으로 간주됨이 통일로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라는 근거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의 현실적인 대안책이 일국가 이체제가 아닌 이국가 이체제라는 국가연합이라는 방안이 새로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일국가 이체제는 통일로서의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가장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국가 이체제에 대해 찬성하였고, 두 번째로는 일국가 이체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불어준다. 세 번째는 일국가 이체제는 자주 평화 정신을 이어주는 통일 방향이라는 근거를 들어 위 논제에 찬성하였습니다. 상대팀은 국내 외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대안이 있음을 통해 일국가 이체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으며, 저희는 이질화된 남북상황, 경제적 이익, 또 이어져 오는 통일 정신을 통해 일국가 이체제가 타당하다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논리적 허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측의 근거를 반대 측에서 인정하는 점에서 저희 측의 주장이 더 옹호하다는 점에 찬성하시고 있는 것을 보였으며, 이국가 이체제를 말씀하실 때 통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함을 통해서 이는 주어진 논제라는 통일의 어긋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 논리적 모순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교차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국가 이체제에서는 구성 정부 지역 정부가 단 두 개일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 두 국가가 싸울 경우에
중간에서 중재할 국가가 없다고 저희 측에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가 로드맵을 한번 구성해봤는데 만약 1국가 이체제로 구성하였을 때 먼저 사법, 사회, 경제를 이체제로 구성할 때는 다른 그거를 한 주권으로 두고 나머지는 행정 부분은 남북 행정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두 가지를 주권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를 시행했을 경우는 가장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1국가 이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요. 두 가지 정부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1국가 이체제는. 근데 이 두 가지 정부 사이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로의 체제를 현재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국가 이체제에서는 충분히 다툼의 가능성이 미비한데 잠시만요. 저희 그 반대 측은 완전히 저희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남한의 어떤 시민들도 자유와 풍요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체제를 버리지 않고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것이죠. 어떤 한 체제를 버리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호 존중해서 상호 체제를 서로 인정해주는 1국가 이체제를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북한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국가 이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흡수 통일을, 북한은 자기 적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남한이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못 막을 방법은 뭐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국가 이체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남한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북한의 적화 통일로만 흘러간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만은 버리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두 체제가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국가 이체제는 사실 어떤 긴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결국에는 주권이 긴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권과 외교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권 측면에서 본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주둔하는 것은 오히려 1국가 이체제에서 무조건 모순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론자님, 아까 2국가 이체제에서 1국가 1체제로 가는 방안을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반박 교차 질의에서 그런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상호 교류라고 했죠.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하다가 끊긴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반대측 마지막 초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국가 이체제 방식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한 국가 내에서 두 가지 제도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공존시키는 통일 방식입니다. 앞서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두 국가는 서로의 체제를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로 이러한 방식은 8천만 국민의 삶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의 연방제 통일 사례는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결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만약에 1국가 이체제가 단 몇 %의 확률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위협을 한다면 그것은 해답이 아닌 제도임을 분명합니다. 또한 두 가지 정부의 서로 다른 체제와 불안정성을
극복할 제도가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국가연합임을 강조드립니다. 잠시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불신과 주의가 안전의 부모이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할 때 우리가 북한을 조금 더 조심스럽고 의심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안전스럽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압기를 지나 해방 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탐욕에 의해 남북국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속에 흐르고 있는 한민족, 한국가라는 개념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고조선으로 시작해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하나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분단된 상태의 남북한 시대에도 우리 모두는 결코 북한을 남의 나라, 다른 민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 역시 남한을 향해 한민족, 언젠가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과 대기 후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 예를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막대한 국방비 지출, 그리고 북한의 수천조 원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우수한 자본력과 기술의 결합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점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문제는 여러 뼈아픈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첫머리를 겨누는 비극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0여 년 만에 가슴 아픈 분단의 역사의 종결을 마침내 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 통일은 한반도 7,500만 명 모두의 안전한 영원입니다. 그러나 흡수 통일이나 여러 다른 통일 방안들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이질성을 회복하고 또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한 뒤 이제 서로 서서히 하나가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